제가 이제 같은 시기에 거제 고현주공하고 김해 외동 주공을 봤어요. 근데 두 군데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외동 주공은 지도자가 좀 현명하지 못해서 똑같이 여기는 큰일 났구나. 지방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관리처분 계획을 허수로 잡아놨더군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지금 지방의 공통사항입니다. 꼭 잘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조합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만이 그 다음에 해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였냐면 과거에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이제 종전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변환하는 하나의 처분 계획입니다. 저기를 얘기하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헌집 줄게 뭐 새집 다 50개 얘기하고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종전 재산을 평가해서 그것을 하나의 권리로 확정을 하고 새로 신축할 아파트에 대한 소위 분양권을 받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차액을 얼마를 부담하고 내가 이 권리를 종전 권리를 버리고 새로운 권리로 바꿔서 받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 법률상 효과는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전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가 아닙니다. 이게 관리처분의 효과예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처분을 했냐면 관리처분은 수립은 물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시공사죠. 여러분이 조합을 이해할 때요. 가장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원래 어떤 의미일까요? 조합을 여러분이 한다라고 할 때 공동 출자하고 그 다음에 공동 구매하는 게 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최대한 아껴보자라는 것이죠. 농협도 다르지 않고 축협도 다르지 않고 여러분 조합장 같은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금융사업도 하고 구매 사업도 공동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으면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본 게 농수 축협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여러분들이 주택조합 그러면 주택을 하나씩 출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원가에 우리가 비영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합을. 그래서 원가에 물론 일반 분양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만큼의 영리가 발생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합원의 권익을 먼저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구매할 때 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집을 마련해 보자라는 데 있는데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법상 조합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원래 재건축도 주택법상 조합이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2003년에. 그래서 재건축이 주택법에 있을 때는 주택법이라고 안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부르다가 2003년도에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생기면서 도시재개발법하고 재개발만 이렇게 따로 하다가 재건축이 주택법 쪽에서 쑥 빠져나오면서 저쪽에 허울을 버리고 저쪽 법 이름을 건설촉진이라는 말이 빠지고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재건축은 이쪽에 도시재개발법과 합쳐지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슨 긴 법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세 가지가 모여되면서 도시정비법으로 바뀐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왜 조합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조합은 아까 공동 출자하고 공동 구매하고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조합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조합은 조합인데 앞에가 사업조합이라는 말이 들어있네? 지역주택조합 그럼 말 그대로 사업이란 말이 없죠. 지주택 뭐 이러다 속에 줄여서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사업이란 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주택법상 조합들은 말 그대로 주택조합 이렇게 돼 있고 사업이란 말 빠진 여기다 가면 사업자를 딱 넣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한테는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조합원의 이익도 중요한데 사업을 하래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조합은 뭐예요? 공동 출자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출자하려면 지역조합은 먼저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운영비를 내고요. 따로 내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뭐 이런 거 따로 냅니다. 왜요? 이게 조합비를 내요. 이쪽과 이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쪽은 근데 사업조합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 한 푼이나 내셨어요? 안 내셨죠? 왜요? 사업조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 조합은 만들었어요. 아주 무책임하게.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10원도 낸 적이 없는데 사업이 여기까지 굴러왔어요. 자, 집도 다 이사까지 갔어요. 이사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건 아닙니다. 은행에다 대출을 하고 이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조합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안 낸 게 아닙니다. 근데 사업이란 말이 붙으면서 근데 이쪽은 조합인데 순수한 조합이다 보니 돈을 내요. 이쪽에 없는 게 그래서 제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짜 사업비가 없어요. 제가 지적했던 사업비는 이쪽에 없어요. 지작물 철거 이따위 거지 같은 계약 없어요. 가짜예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쪽은 근데 있어요. 왜요? 돈 낸 놈이 따로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업 아이디어가 있고 돈을 낸 놈이 있다 칩시다. 어떤 놈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실제 돈을 댄 사람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입김이 더 세요? 돈 낸 사람이 더 입김 세지 않겠어요? 그죠? 이름만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바지. 여러분이 근데 바지 노릇을 너무 정확했어요. 왜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거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가짜 사업비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지가 바지답게 놀았던 거죠. 근데 이쪽은요, 바보 같아도 아예 만들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해요. 물론 일부 조합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두 개나 만들. 왜 이쪽에서 했던 애들이 이쪽으로 슬그머니 넘어와서 여기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왜 이쪽은 없었겠느냐 하면 그때 내가 돈을 냈거든요. 따져본단 말입니다. 내 돈 내라 할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따져봐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건데 이쪽은요, 계산으로 합니다. 돈 내라 소리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바지인데 돈 내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지금까지 돌아갔어요? 처음에 누구 돈으로 돌렸어요? 뭐니 시공사 돈 아니에요? 그쵸? 시공사 돈 빌려 시작했죠? 그전에는 또 누군가가 조금씩 됐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자, 제가 매번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아무리 맹수도 동물원에 있는 놈은 한낱 덩치 큰 고양이처럼 사자나 호랑이가 이미 사냥을 하지 않으면 사육사 앞에서는 한낱 고양이죠. 왜요? 이미 사냥을 하지 않는데 본인은 주는 먹이를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이쪽에 조합의 주인이 조합장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먹이를 준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줬어요. 그러니 조합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주인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은 그런데 주인 노릇을 안 해요. 의결권 행사할 때도 안 했어요. OS가 하면 거기에 막 줬어요. 왜요? 나는 어차피 바지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집이 한 채 뚝 떨어질 걸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돼. 이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 비로소. 왜요? 그럴 때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럼 그 짓을 했겠느냐, 어떤 놈이 했겠느냐를 보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를 풀려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먹을 게 있어 도와줬지만 먹을 게 없거든요. 왜요? 이거 못 간다는 건 다 알아요.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던가요? 안 해요. 왜요? 시공사는 이미 여러분이 못 가는 거 알 거예요. 바보가 아니다 하면 압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왜 그러면 끌고 왔느냐? 본인이 판단 잘못해서 빌려준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 돈을 회수했나요?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서 그 멍청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금융기관 있잖아요. 보증공사, 도시주택 보증공사, 허브라고 부르는 이 바보들이 대신 보증을 쓰면서 그 돈을 빼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 가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바지냐? 아니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바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돈을 내야 돼요. 지금까지 계산만 했죠. 계산상으로만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내야 돼요. 왜? 착공하면. 근데 못 갈 걸 알고 착공을 안 해요. 빨리. 어차피 못 갈 걸 다 알아요. 근데 본전 뽑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투입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요?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너무너무 애먹었거든요. 그런데 바보 같은 이 도시주택 보증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본전을 뺐단 말입니다. 투입한 돈을 회수했어요. 이제 그 돈을 누가 낼 차례예요? 여러분이 낼 차례예요. 자꾸 가면, 그죠? 지금까지 얼마 썼나요? 270억 썼다고 해서 몰라요. 아까 누가 조합원님이 270억 썼다면서요. 그 세대당 한 3천만 원씩을 해 드셨네. 일단은 어디다 쓰셨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3천만 원 쓰도록 하신 일이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조합 만든 것과 이사 간 거 외에는 없죠? 안 그래요? 네. 근데 3천만 원 썼잖아요. 지금 이 동네 집값이 얼마 갑니까? 새 아파트 얼마 가요? 30평짜리 얼마 가요? 예? 잘 몰라요? 마이너스 P로요. 유로 메리키 마이너스 P로 뭐 6천만 원 정도 이래가지고 나온다고요. 실제 거래세가 평당 얼마 이렇게 빨리 알아? 평당은 잘 모르겠네요. 평당 한 1,000여만 원 갑니까? 네. 1,100, 200. 자, 여러분은 근데 그 지금 시공사에서 여러분한테 일반 분양 하라는 금액이 1,100이라면서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전해 들었어요. 아까 조합장님 저한테 맨날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한테 일반 분양이 1,350이고 조합원 분양가 1,400, 조합 분양이 1,350이고 일반 분양이 1,100만 원이고 조합원이 1,350이고 이 상황이 지금 정상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조합원이 싸게 구매하려고 조합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조합을 만든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공동 구매하면 좀 싸잖아. 인터넷에서 그렇고. 그래도 뭐 하려고 그러면 나 개별적으로 사지. 나 지어준 거 사지. 뭐 하려고 미리부터 내가 선택을 어떤 게 지어질지도 모르는 집을 설계 도면 한 장 바짝 보고 내가 미리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조합에 지금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아까 우리 최조합장님은 뭐 1억 3천인가 뭐 얼마였다는 것 같은데 여기 평수가 몇 가지나 됐어요? 13평이 1억 3천. 아 13평 1억 3천 정도 갔었습니까? 평가 받기를? 예. 그게 얼마 전에 뭐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거래됐다면서요? 그러면 8천 어디 도망가 버렸네요. 5천밖에 가치가 없다라고 밖에서는 느낀 거네요. 그죠? 근데 이 산 사람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거 가격이 없어야 돼요. 무료로 줘도 안 사야 돼요. 왜요? 무료로 사는 순간 나는 1350의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100도 시공사에서는 미분양 대책비로 뭐 152억인가를 잡으라 한다면서요. 그죠? 152억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1인당 얼마를 잡아줘야 돼요? 아까 703명이면 2천만 원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1인당. 그죠? 27에 14. 2천만 원 더 잡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일반 분양 하나 하는데 내 돈을 2천만 원을 꼬라 넣고 나는 1,350의 분양을 받고 근데 이걸 또 더구나 이러기 위해서 돈을 5천만 원 주고 또 사야 돼. 티켓을. 입장 티켓을. 조합원이 되려면 비싸게 분양받기 위한 입장 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합원 지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조합원으로서의 재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아예 마이너스죠. 무조건 비례율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산 사람이 이게 바보인 거예요. 제가 5천을 샀다 그러길래 아우 그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을 알았더라면 절대 5천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의 재산은 남은 게 없다는 것 정도는 이제 이해 가세요? 아예 잔존 가치가 제로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누가 내 재산을 뺏어갔는가? 그러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우선 먼저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나? 이대로 날려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세워놔야 되나? 재산세 나올 텐데 리모델링 해야 되나?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더 비쌀 텐데 그래봐야 얼마나 늘어나지? 리모델링 되나? 그 평수 그대로 살 바에는 뭐 하려고요?
아니 외국인 근로자한테 슬럼화 시켜서 빌려주고 다면 한 달에 얼마라도 받아야 되나? 도매상판 단체가 해서 사는 조건으로? 여러분 생각이 지금쯤은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아파트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수업장이 많이 하시던데 당연하죠. 저도 그 꿈을 깨고 싶진 않아요. 제가 먼저 꿈을 깨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여러분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270억을 썼다 그러고 그럼 나는 3천만 원 이상을 이미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 1억 3천에서 내가 3천만 원 손해 봤으면 1억에 거래가 돼줘야 되는데 왜 5천에 밖에 거래가 안 되냐. 5천에 거래된 것도 신기하다. 저는 어떤 바보가 5천에 이걸 사고 들어오지? 알고는 절대 사들어오지 않아야 될 물건을 왜 사들어왔냐는 말이에요. 잔존가치가 없는데 정비사업조합으로 가면 아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뭐 270억이 들어갔다고 하니 이걸 없애버리면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썼어요? 조합이란 놈이 썼어요? 가장 쉽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썼어요? 조합이 썼어요? 조합. 여러분이 쓸 때 여러분한테 돈 줘가고 여러분 손에서 없앴어요? 조합이 지가 알아서 없앴어요? 조합이 제가 알아서 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조합일 필요는 없어요. 살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살고 싶으면 이럴 줄 알고 조합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누가 조합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 원흉인 조합이 없어지면 민사든 형사든 책임질 놈이 없어지겠죠. 근데 물론 조합이란 놈은 형사처벌 해봐야 벌금형밖에 안 받아요. 법인이니까. 조합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인 자체는 벌금형밖에 선고를 못하죠.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사상. 그러나 그것도 없어진다면 처벌도 못하죠. 벌금도 못 물죠. 어차피 사람도 뭐 자연인도 죽으면 처벌 못하는 거고 민사배상도 다 변하는 거고. 그런데 민사는 다른 문제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빚을 지고 죽으면 누가 대신 갚아야 돼요? 아들이 갚아야죠. 법인이 빚을 잔뜩 지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면 누가 갚아요? 갚을 놈 없어요. 법인은 새끼를 낳지 않으니까. 법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맨들떼기 하면 돼요. 맨들떼 어떻게 만들었어요? 75%가 동의했더니 법인이 조합이라는 놈 하나가 덜컥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지멋대로 돈을 썼어요. 근데 내가 그게 구성원으로 있는 한 얘를 살려놓으면 나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내야 되지만 앞으로 이놈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법인 없으면 되죠. 조합을 깨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덕적으로 내가 조합을 깨면 그동안 내가 의결권도 열심히 행사했는데 내한테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돈 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집 한 채는 누가 손대지 못한 집 한 채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때는요,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냥 토지 등 소유자예요. 아파트 주민일 뿐이에요. 근데 말씀 받잖아요. 아파트는 새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럼 아까 두 개 조합 방식 중에 이놈과 이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재건축은 좀 덜하긴 하지만 여러분 소형 임대 짓습니까? 소형 임대 안 재요? 괜찮습니다. 지방이라 안 짓습니까? 네. 안 재요? 기반시설은 원래 돼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 정비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재개발로 만약에 여러분 재건축이 만약에 땅이 5만원 땅이 있다고 칩시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30% 기반시설 떼갑니다. 10% 임대아파트 떼가버립니다. 대개 약 10%. 나머지 60% 갖고 지으랍니다. 대신에 아까 사업을 안 해요. 돈은 알아서 빌려다가 해라. 그래서 돈 낸 놈이 주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건축비가 올라갔느냐? 여러분 건축비 얼마 달라 그래요? 400 얼마에서 지금 뭐 600 얼마 달라 한다면서요. 그죠? 예. 서울은요 900만 원 줘도 안 돌아요.
여러분 600에서 끝날까요? 왜 그렇게 비싸요? 참 이쪽에 건축비는 지금 서울에 950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쪽은 지금 얼마 건축비가 이렇게 얼마씩 차이 나는지 압니까? 첫째, 여기는 가짜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일반적으로는 어쩌다 한 군데 있는 건 있지만 지작물 철거 있다니까 없다고 똑같이 짓는데 왜 저쪽은 없을까요? 돈 그때그때만 쉬어서 주니까 여기는 계산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시공비는 왜 차이 날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950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고 이쪽은 지금 현재 얼마에 짓는 줄 압니까? 보통 한 550면 짓습니다. 그럼 다른가요? 아파트가 달라요? 지역조합하고 생긴 건 똑같죠? 여러분은 평당 얼마 그러고 뭘로 지어줄지 얘기도 안 합니다. 이쪽은 자재를 뭘 쓰겠다는 걸 정확히 얘기합니다. 어떤 걸 지어줄지. 이쪽은 시뮬레이션하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집이 지어질지 몰라요. 이쪽은 그 해당 자재 집어넣어서 컴퓨터 돌리면 어떤 집 지어지겠구나 대충 나와요. 조합원 모집할 때부터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해요. 여기는요 다 분양 끝나야 지어줘요. 살짝 보여주고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날까요? 특별히 뭐 더 잘 짓는 것도 아닌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물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100억 정비사업은 시공사들 한 조합당 100억 물리는 거 금방 물립니다. 그런데 100개만 물리면 1조죠. 1조면 달달이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욕심껏 여러 개를 잡아놨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쪽 시공사들이 현재 그 못된 짓을 만약 한꺼번에 전국을 다 뒤집어 놨으니 여기서 빠지면 할 게 없고 물량이 없고 정부는 SOC는 다 끝났으니까요. 철도, 항만, 뭐 공항 다 끝났잖아요. 4대강까지 다 파서 또랑까지 불필요한 또랑까지 다 파서 더 할 게 별로 없어요. 죽으나 사는 재개발밖에 없어요. 근데 자체 사업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나마 남은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이 바보들 이용하는 시장밖에. 근데 이 바보들은 사업조합이라고 돈을 안 내니 내가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큰 돈을 먹을 수 있겠다 투자했는데 너무 많이 투자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공사들이 수조씩이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3위였던 대우가 무슨 중흥건설이 인수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죠? 대우가 요즘 재건축 재개발 수주한다는 얘기 들었나요? 왜요? 지금 이자도 감당 못하는데 수주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돈 빌려줘야 되는데 몇백억을 서울지역 같은 경우 좀 좋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만 500억 들고 들어라 뭐 1000억 들고 들어라 이러고 자빠졌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쪽은 정부가 가져갈 게 많아요. 이만큼. 그래서 동의율을 75%.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쪽은요 50%만 동의하면 조합원 모집해라. 주둥아리를 이렇게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내주려면 95% 동의받기. 그러면 50% 동의서 받아갖고 여기 와서 일반 분양 받아서 조합원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끄트머리를 출구 전략을 확 쪼매놨어요. 95% 동의 받아야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세요. 관리처분 필요 없어요. 사업시행 인가는 바로 가요. 왜요? 조합원들이니까요. 다 100% 조합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불량한 놈들이 나는 폼을 좀 자꾸 안 팔면 내 땅 비싸게 팔겠구나 하고 동의서를 안 내요 빨리. 근데 정부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하는 놈들이 사기꾼이래요. 아니 지가 사기치라고 그랬죠. 법을 만든 놈이 누구예요? 그놈들이잖아요. 50%면 조합원 모집하라 그랬어요. 외부 조합원 모집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래봐야 여러분 한 200세대밖에 안 된다면서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믿고 들어왔어요. 근데 일부가 동의서를 안 내네. 여기서 다 빠져갖고 헤매고 있네. 이럴 위험이 약간 있긴 합니다. 이쪽은. 그 대신에 이쪽은 다 돈을 자기들이 먼저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비싸게 시공비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간 돈이 없거든요. 왜 550 받느냐? 아무리 못 남아도 50은 남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쪽은 이렇게 해도 돈이 안 남아요. 왜?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해갖고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스스로가.
그런 유명한 회사가 여러분도 시공사로 선정된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 600 몇만 원짜리가 보이겠어요 지금? 근데 그만둔다는 얘기는 못하죠. 왜요? 책임져야 되는데 먼저 그만둔다 그러면 대신에 더 이상 돈 꼬라 박을까 안 박을까요? 바보가 아니라 안 봤어. 여기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여러분이 언젠가 손 들 것 뻔한데 지금 말이니까 그렇지. 아니 일반보다 1100이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1350을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쓴 돈도 그렇게 많다는데 내가 뭘 했길래 3천만 원 들고 시작하지. 부담하고 시작하지. 아직 삽도 안 떴는데. 그런데 이쪽은 95%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처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정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여기는 95%예요.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쪽도 75%라면 전국에 다 가요. 특히 지방의 정비사업자가 못 가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요 한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서울도 제가 봐서는 몇 개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아까 우리 이사님한테 부산에 그쪽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냐면 이미 가버린 데는 모르지만 지금 저 뒤쳐져 있는데 과연 그게 사람 노릇 할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나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부 정책 요구해봐야 끝도 없고요. 분명한 것은 이쪽에 75% 낮추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시려면 아파트 짓고 싶으면 여러분 중에서 이 회방꾼들이 또 나설 거란 말이에요.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기는 살려면 요거는 그렇다 치고 미리 분양하게 하면 가짜 사업비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돈 쥐고 시공사 줄 테니 시공사 비싸게 받지 말아라. 왜 이쪽은 조합원을 관리처분 때까지 모집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럼 누구 돈을 내라고 알아서 많이 먹을 놈들이 돈 내고 돌아가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 많이 먹으려다가 이제 질려버리고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구조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전국에서 보면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거 끌고 가면 여기는 기사회생 불능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해보면 알아요. 앞으로 들어갈 돈 계산하면 이쪽은 가짜 사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업무 대행사의 비용이 제일 크게 들어가겠죠. 시공비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뭐 설계 이런 거 짜잘한 금액들이고. 왜 업무 대행사 할 일이 좀 많거든요. 15%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 설득해야 되는데 거기도 쉽지 않죠. 누군가가 5% 6% 갖고 있으면 못 나니까요. 95%까지는 여러분 노력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삐딱구리한 사람들이 낼까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조합으로 짓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근데 이 숫자가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로막힐 거다. 분명히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쪽보다는. 근데 정부가 조금만 제도 개선을 해줘도 이건 가능하다. 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네. 어디서도 어느 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여러분이 후임 임원들한테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합은 여러분이 4분의 3 결의에 의해서 조합 전체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 결의해서 조합을 만들었듯이 4분의 3이 결의하면 일단 조합을 해산할 수는 있다. 해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여러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이쪽 방법이 있긴 하다. 이쪽 방법으로 가면 내가 또 똑같다. 누가 가도 똑같다. 참여하는 시공사도 똑같으니까요. 돈을 내고 들어오라 그러면 부실한 회사들 못 들어와요. 빚 많이 진 놈이 내가 또 빚 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공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이쪽은 전제 조건이 정부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여러분이 동의율을 95까지 올려놔야 된다. 짓고 싶으면 그 대신에 싸게 지을 수 있다. 이 금액에 저기에 좀 보태면 1000만 원 가면 여러분이 본전 한 900만 원을 지었다. 이익이잖아요. 하마터면 정비사업이 있었더라면 다 날아갈 뻔한 재산, 이미 날아가 버린 재산,
이쪽으로 가면 이미 이거는 없어요. 잔존 가치가 제가 봐서는 왜 없냐? 관리처분 계획에 제가 언뜻 빠진 사업비 항목을 집어넣어봤더니 비례율이 안 나와요. 아예 제로로 가요. 그동안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어림수로만 제가 빠진 금액만 집어넣어봤거든요. 시공비 예전 가격에서 올려달라는 금액 집어넣고 간단해요.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인데 거기서 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집어넣어주고 상가 분양가 뻥튀기 해놨어요. 그거 현실화시키고 미분양 변제비 시공사 간다는 거 반영하고 사업비 이자 형식적으로 뭐 25억인가 얼마 잡아놓은 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재산의 한 15에서 20% 잡아야 돼요. 지금 이 구조 안 바꾸면 계약서 내용 안 바꾸면 어느 조합이나 이 정도는 들어갔으니까 이거 잡고 하면 아예 비례율이 마이너스적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 사업비 중에서 여러분이 계약을 했으나 사업비 반영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착공관리처분 안 하죠. 지금 저렇게 세워놨다는 이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세워놓겠어요?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도시주택보증공사요. 얘네들이 속은 거거든요. 뭐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조합을 깨는데 여러분이 변심해서 깼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제시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잘 못했고 도시정비법을 그렇게 많이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감독을 한 적이 없고 그럼 도시정비 113조의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다. 뭐 도정법 몇 개 뭐 6개가 있다 그런다고요? 6개만 있어요?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우선 바꾸는데 치중하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 이제는 다 밝혀서 고소해야죠. 누가 OS 쓰라 그랬어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잖아요. 그거부터 도시정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서는 관리처분 인가신청서는 공문서예요. 왜요?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순간 공문서가 돼요. 공문서는 형식도 진정해야 되지만 그 내용까지 진정해야 돼요.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그걸로 인가를 하게 만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돼요. 그러면 자 가짜 불필요한 사업비, 용역비 그거를 비용 부담하게끔 여러분한테 넣어서 관리처분 계획서를 집어넣어서 인가를 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이죠. 그것이 허위공문서인지도 모르고 허위에서는 보증을 서줬다. 이 사람이 피해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도저히 이런 기망행위와 이런 사기행위로 인해서 이런 많은 불법행위가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조합을 해산했노라. 도덕적으로. 그런데 허그는 국가기관은 이런 게 전국에서 여러분 조합뿐만일까요? 아니요. 앞으로 계속 터질 거예요. 누가 먼저 터뜨리냐의 문제예요. 우리 잘못이 아닌 정부가 잘못했고 허그가 잘못했고 업체가 허그를 속인 거고 우리가 하마터면 끝까지 바지 설 뻔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아서 여기서 빠져나왔다. 라는 게 지금 거제 고연주공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후임 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 재산을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파트 지으려다 헌집을 결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택조합 관련이 동의율 좀 낮춰줘. 75%로 우리 한번 75% 해본 사람들이야. 얼마 주택조합 갈 수 있어. 조합원 모집해서 우리 돈 쥐고 시공사 고를 거야. 안 빌렸을 거라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성공해요.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싼 가격에. 그러려면 몇 개 순차적으로 건너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여기 자본금 15조밖에 안 돼요. 전국의 일반 분양 보증 소송계 돈이 얼마일까요 지금? 제2의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어디가 먼저 터져도 안 이상해요. 지방에
여러분 뉴스 보도자료 보시면 전세 반환 보증만 서는 게 120조래요. 일반 분양 보증 쓴 거는요, 여러분처럼 사업비 PF 보증 쓴 거는요 얼마나 많을까요? 전세 보증만 120조라는데 자본금 15조짜리가 어떻게 버텨요? 더구나 시공사와 정비업자가 이렇게 짜고 부실한 관리 처분으로 뻥튀기 관리 처분을 갖고 가서 자기들이 넣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뻥튀기 관리 처분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익이 부풀려진 지출을 줄여서 제대로 계상을 하지 않은 걸 그래서 비례율이 100인 것처럼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걸 심사할 능력이 없어서 지가 대신 보증을 쓰고 이런 놈들은 당해도 싼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손해볼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계속 의리 지켜서 여러분 재산 날리시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의리 지키고 싶어요? 국가에다 의리 지키고 싶어요? 허그 망할까봐? 지금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제가 봐서는. 대신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골고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우리가 결국에는 끝까지 정비사업을 못 갔느냐, 사실은 정신없이 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정비사업을 가지 못해서 조합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우리 잘못은 없고 우리는 그동안 사기를 당한 거다. 거제시도 우리한테 제대로 된 인가권 행사를 못해서 감독권 행사를 못해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했던 것이다 라는 걸 낱낱이 밝혀야죠. 업체들이 이런 불법이 있어서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는 우리가 못 가서 결국 깬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았는데 허그 너는 몰라서 대신 바보같이 보증을 섰느냐. 그걸 내가 왜 물어내야 되는데 한 번 속으면은 시공사 속으면 속을 수 있어요. 업체한테 속으면 속을 수 있어요. 2차로 그걸 보증 쓰는 놈이 누구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나 정신을 차리면. 이해 가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 조합은 이번에도 보시면 알지만 임원을 해임하고 선임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어야 돼요. 저항 안 하잖아요. 왜요? 업체들이 이 못 간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조합장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요? 못 갈 텐데 뭐. 걔들도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먹은 거 있으면 아 여기는 이걸로 끝내자. 시공사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갈까요? 못 가는 거 걔들이 더 잘 알죠. 돈 좀 뽑았는데 들어간 돈은 그래도 관리처분까지 어떻게 어영부에 끌고 오는 바람에 여러분이 아무도 이 제기하라고 끌려왔으니까. 근데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1100과 1350 사이에서 뭐래요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가만히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 그러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조합원이면 이 꼴을 어떻게 봐요? 조합원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이러이러한 비리를 모두 밝혀서 나의 잘못이 아닌 거제시의 무능함, 허브의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내가 손해를 볼 뻔했다. 그래서 나는 빠져나왔노라 라고 하면 제가 우리 최종님 그 조합장님한테 당신이 이거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전국의 1호가 돼보세요. 최종님이라는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못 풀어낸 문제 더 이상 국가도 피해를 이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도 정신없이 허그가 계속 보증해 놓으면 언젠가 터질 텐데 지방에 있는 모든 조합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목포, 여수 이런 데가 정비사업 간다고요? 매번 얘기해요. 너희들 못 가. 왜요? 아니 새 집이 3억이 안 가요 거기도. 근데 어떻게 1000만 원 안 들이고 집을 줘요? 자기 저기도 저기지만 자기 재산은 재산대로 출자해 놓고 분담금을 가짜 계약까지 끼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공비가 예를 들어 뭐 800달러 이러면 공사비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800 이게 시공비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 50%가 안 되는 조합도 수두룩해요 전국에서. 도대체 뭔 놈의 가짜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한 달 전쯤에 입주한 서울의 미아 2호 착공할 때 100%였어요 비례율요. 입주할 때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22.58%. 서울인데 그랬어요. 서울인데 왜요?
아니 10억짜리가 2억 2,580만 원 인정받은 거예요. 거제는요 아예 마이너스라서 비례율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서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서도 더 내고 들어오라는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내 재산은 없다는 얘기예요. 종전 재산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이 아닌, 물론 여러분이 정신없이 의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그런데 하늘에서 아파트가 떨어질 걸로 계산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임 임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현실을 골고루 비리를 다 밝혀서 여러분 재산 전체로부터 정비사업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폐단으로부터 최소한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은 본전은 지켰노라. 시공사는 본전을 뽑아갔는데 왜 여러분은 본전은 달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빠져나와야죠. 왜요? 여러분이 본전 섰잖아요. 근데 야 언제 망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골고루 밝혀서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은 이런 문제가 있고 결코 가짜사업비나 이 무책임한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는 제2, 제3의 거제고연주공을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허그는 과연 존립을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증기관 2개 있다가 그나마 이거 하나 부도나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 작업을 하시되 여러분이 제도적인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심해서 바꾼 게 아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조합을 해산함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비용, 고통, 제도적인 비비, 무관심, 방치 상태에서 우리 재산을 그래도 지켰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아파트 짓고 싶으니, 그러나 해본 정비사업조합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할 거니 사업조합 우리 사업학 모델 진짜 조합하고 싶으니 제도 개선해 주세요라고 전국에 이 물꼬만 튀어지면 지방에 있는 정비사업조합들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뿐만 아니라 다 터져요. 못 가요. 시공사 요즘 지방에 와서 홍보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규 수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은 오래됐고요. 그나마 떨거지들이 하다가 저렇게 됐고요. 삼성은 벌써 수년 전에 포기했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이 괜히 1위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임원님들이 다행히 우리 조합장님한테는 제가 뵐 때마다 좀 어둡습니다. 조합장이 새로 되시고 하면 이 고생만 앞에 있는데 보람도 없으실 거고 일이 조합원이 망하든 흥하든 아파트가 지어지냐 하면 와서 술밥 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한 조합을 이끌고 가시는데 조합원 앞에서 정말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진짜 조합장다운 조합원의 대표가 꼭 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그때마다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정부도 하지 않는 짓을 거제 시장도 하지 않을 짓을 앞으로 뽑힌 여러분의 대표들이 해줘야 돼요. 대신에 그걸 정말로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다른 지역에서 그보다 더 큰 보람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희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벗어나야 되는 조합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임원들과 좀 긴밀하게 협조도 하시고 임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조합원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여러분이 모여서 거기에 관한 대화도 하고 방법도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조합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이래서 이 조합을 가지 못했다라는 진짜 원인을 규명해서 그 규명하지 않으면 해산이 그리고 이루지 못해 75% 동의를 무슨 수로 받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가고 싶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꼭 좀 조합원들한테 설득이 돼서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조합 재산을 지켜내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긴 하니까 그러나 이쪽은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정비사업조합은 여러분한테 와서 아마 벤치마킹하고 같이 하자고 힘도 보태고 제도 개선에도 같이 나서면 정부 법 바꿔주겠죠. 국회의원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아니 무주택자들한테는 1주택이나 무주택이야 많이 이걸 하잖아요. 뭔데 95% 이럽니까? 이거 말이 돼요? 여기는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75고 지 처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게 75고 여기는 지가 먹을 게 없다고 95로 해놓은 이런 거지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이게 나라냐고요. 무주택자가 주택이 공급이 돼야 주거생활이 안정될 거 이거 부동산 경기 잡힐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타당한 방법이고 지방은 실제로 누가 지방에 아파트에 투기하겠습니까? 뭔 돈이 된다고. 대부분은 지역조합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지방에는 많이 있을 거고 서울에는 워낙에 투기 2주택, 3주택자가 많아서 서울에는 별로 이게 해당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방이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는 그동안의 비리들 구조적으로 다 밝혀서 조합원들한테 빨리 진짜 일하는 조합이 되겠죠. 비로소 재미없는 여러분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조합 임원들이 되셔서 참 뭐 축하를 드린다기보다는 어깨가 무거운 임원들을 제가 뵈면서 좀 이렇게 별로 초계장식으로 신나지가 않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운데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보람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 제도를 이해하는데도 막연하게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어떤 리드를 해주시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 피해 구제 방법을 신임 임원들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뭐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김해 외동 주공도 했는데 거기는 엉터리 지도자여서 말 안 듣고 엉뚱한 짓거리 해서 제가 바로 손절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묻지 말고 제 카페 들어오지도 말고 쫓아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 말을 처음 오셨을 때 했을 때 우리 최종님 조합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셔서 참으로 그러나 항상 뵐 때마다 참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또 후임 임원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하기만 하면 많은 조합을 구제하는 일이 될 것 같긴 하다라는 그런 출구 전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정부가 더 나빠지는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좀 그때까지 가기 전에 시공사가 투입한 돈을 왜 정부가 끌어안아야 되는지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관리처분까지 가기 전에 좀 이런 조합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 특별한 애국자도 아닌데 그래도 시공사가 저지른 그 잘못을 정부가 떠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뭐 책에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16년 동안 보고 느꼈던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과 결론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 얘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법무사 제가 서서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법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틀에서 얘기를 하셔서 그게 정답인 건 맞는데 지금 우리 현 조합원의 실정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다 빨리 들어가고 싶고 빨리 시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좋은 어떤 분야 금액에 입주를 빨리 하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조합원님들의 마음은 지금 희망사항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해산을 목적을 해서 이렇게 이제 75%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다시 그러면 법무사님 말씀처럼 다시 A와 B를 둘이 나눴을 때 B를 선택을 했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어떤 업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법무사님 말씀하신 제게만 저것 저것 들어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새로 들어올 사람 없어요. 때려치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산이 돼버리면은 법적으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제 상식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니까요. 그럼 들어올 놈 없어요. 어차피.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가 없어요. 떠나서 네,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더 좋은 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요. 네. 그러면 지주택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지주택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 자본을 다 내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디는 안 내놔요. 이쪽도 내놓죠. 외상이냐 선불이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기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자마자 해산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지금도 하늘에서 아파트 하나 뚝 떨어질 걸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까 했잖아요. 여러분이 시공사를 만나서 가격 협상해 보시고 자 1350에 분양 받으세요. 시공사가 보여주는 테이블대로 하면 분양 이렇게 특별히 뭐 최근에 치료를 마치고 회복된 사람이 아니면 아직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분양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자료를 이해하는 분 중에서 아니 이게 뭐가 팍팍해서 1350에 분양 받으세요. 우리 재건축 할게요 라고 하면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 부분에도 그러니까 그 일은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게 전제라고 했잖아요. 하시되 내가 변심해서 바꾼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를 조합원들이 알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제시는 왜 이렇게 안 해서 혹시 거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조합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선결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재미없겠냐고요. 아무도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고생합니다 하고 막걸리 사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이번에도 기존 조합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업체들 먹을 게 수두룩한데 계약해놓은 놈도 안 지키잖아요. 자기들도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셔야죠. 그래서 진짜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더니 비례율이 0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재산은 이미 내놓고 시작합시다 우리. 근데 왜 내가 조합을 해야 돼요? 안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5천에도 사가는 놈도 있다는데 조합원이 되면 그마저도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런데 1350의 분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전에 문제 해결 못해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얘기 갖고 하면 조금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은 다른 데도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다라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고 사람들한테 제시하면서 당신 내일 금액 얼만데 자 분양계약서 씁시다 하면 쓸 사람이 있을까요? 왜 써야 되는데요? 그럼 저절로 못 가요 어차피. 그때 우리가 깬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야. 그 수준에 와야 75%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막연하게 지금도 뭐가 하나 새 아파트만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가고 싶은데 이거 죽어도 못 가겠다. 비용이 어느 정도 맞아야 가죠. 근데 그 작업이 말로는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밝히시란 말이에요. 밝히는 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임원들이 희망을 뺏어간 게 아니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우리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키는 방법은 75%가 동의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아파트 짓든 말든 그러고도 미련이 남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이 남아서 짓고 싶걸랑 현행 제도화에서는 95% 동의 받아낼 자신 있어요. 누군가 그걸 뛰어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또 업무대행사가 덜컥 들어와서 그 돈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들도 왜 어려운 환경 이 아파트 가격이 1,000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지역조합을 한다 그러면 그들도 무슨 용역빈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수지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니라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대신에 여건이 성숙돼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러면 용역비를 조금 받고라도 워낙에
분위기는 괜찮으니까 스스로 하려는 노력이 있고 옛날에 한번 상처받았대 정비사업 하려다 못했대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노력이 좀 대단해 그래서 동의율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서 조금만 하면 어쩌면 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누군가도 들어오겠잖아요. 정비사업은 정말 꿈 깨셔야 돼. 못 가요. 못 갑니다. 예, 말씀하세요. 결론은 우리가 이거 조합을 해산하고 집을 짓지 말자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중에 이리 다시 이거 해가 해결해가 집을 짓는데 지금 현재로는 집을 안 짓고 조합을 해산을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고요. 이렇게 짓고 싶은 지금이라도 한번 하세요. 맞습니다. 그건 제로 나와야 되지.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돼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까 지주택 얘기도 왜 했을까요? 나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 뭐를 해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신임 임원들이 대표자가 돼서 해야 된다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못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온갖 머리를 짜내보고 뭘 해도 시공사도 양보하지 않고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해서 우리는 이 가격으로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는 아 나 못 가 그러면 근데 내 자산은 어떻게 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왜 쓸데없는 비용만 늘어나고 이럴 텐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결정을 언젠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주민을 그 다음에 짓느냐 못느냐 그 다음 문제예요. 예? 이주민은 여러분이 담보대출 쓴 거니까 그냥 필요 없는 사람 갚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대출 그 가장 엉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주민대출이 그게 공짜예요. 여러분이 돈 내는 거예요. 혹시 나 물어볼게요. 이자를 안 해야죠. 내 사람은 이자를 안 해야죠. 이사보다 조선시대에도 저리로 빌려준 일이 있지만 국가가 공짜로 준 일이 없었어요. 예? 공짜는 필요 없어요. 무이자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무이자 없어요. 맞습니다. 있다면 여러분은 속으신 거고 대한민국에서 무이자가 없어요. 예. 맞아. 그 이야기가 좀 또 긴데요. 시공사들이 하는 얘기 좀 제발 좀 걸러 들으세요. 예. 이게 이주비에 이자가 없대요. 그게 무이자. 이자를 안 받는 게 무이자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이주비 이자를 왜 받아요? 여러분이 내는데. 근데 문제는 사업비에다가 이주비 이자를 넣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여러분 배당 소득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다 세금으로 팹니다. 근데 내가 냈잖아요, 그 돈을. 조합이 내고 나는 조합에서 내고 대신 내준 것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최근에 국세청이 이걸 전부 과세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판결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배당소득이 맞다고. 억울하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안 해야 다를까 지금 여러분 사업비에 넣어놓은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자 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두드려 맞습니다. 소득이래요. 소송하는 놈이 얼마나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엉터리 판결이 최근에 계속 나고 있고 특히 행정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했어요. 이미 그래서 전국의 조합들이 세무서들이 다 그걸 지금 과세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부터 옛날부터 고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2009년 이전에는 그런 짓거리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런 모자란 짓거리 하더니 결국 그걸 세금으로 두드러 맞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사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얘기도 하자면 좀 길고요. 내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쳐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제공한 다음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새로운 임원들이 그 노력과 고생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가는 일을 해야 재미가 있을 텐데 임원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지만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왕에 대표자가 되셨으니까 그런 작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막연하게 그나마 자기 재산을 뺏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있는 정보를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조합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